석줄이도 문제 한번 풀어봤고 뭐 특별히 뭐 질문할 거라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네. 채희랑 가연이는 좀 이번 내용 어떠셨어요? 그래도 그냥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많이 안 하긴 했고 이제 뭐 간단히 복습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정적분 관련 계산 끝내드렸는데 첫 번째가 어떤 분수 모양의 유리함수의 정적분 하는 거 배웠잖아. 특별히 기억 남는 게 나눗셈을 통해서 혹은 부분 분수를 통해서 결국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 분수 한 개짜리를 분리해가지고 각각을 적분하는 뭐 그런 전략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분법 또 동일한데 우리가 정적분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입을 하잖아. 그럼 그 대입을 중간에 할 건지 마지막에 할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부분적분법 또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 맞구나. 그 다음에 정적분이 포함된 식이라고 해서 정적분이 들어있을 때 오랜만에 숫자부터 숫자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치환을 통해서 다시 넣는 좀 재밌는 느낌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숫자부터 문자까지 고른 그의 두 가지를 한다 보시면 돼. 앞으로 식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숫자 하나 대입하시고요. 두 번째가 양쪽 식을 미분하는. 특히 이제 불순물이 있고 없고가 유형 문제니까 꼭 체크를 잘 하시고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게 또 역시나 정적분이 들어있는데 극한에 아세요? 극한에 들어있을 때, 이거 웃기지? 자, 극한에 들어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풀이가 있다는 거야. 원래 풀이는 미분계수의 뜻 관련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적분 계산 안 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로피탈도 가능은 하다는 거. 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 맞나요? 네. 그럼 지원이도 이번 거기다 할만했나 어때요? 내용 같아요. 그럼 다들 괜찮으시면 오늘 이제 수업을요, 진도를 먼저 뺄게요. 빼고 마지막에 좀 시간 남으면 남은 시간은 좀 질문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체림이가 아마 병원 간다고 들었어. 그래서 다 오신 것 같아요. 페이지는 148쪽입니다. 자, 148쪽에 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 실제로 몇 장 안 남았네요. 자, 여기 이제 위에 제목 보시면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써 있잖아. 정적분이 이제 어디에 써먹냐는 거야. 자, 한번 여기다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작년도에도 맨 마지막 내용이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도 있잖아요. 첫 번째, 뭐 구할 때 써요? 이 넓이 구할 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예쁜 사각형 이런 거 말고 이런 부드러운 곡선 모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도 이런 거 넓이 구할 때는 정적분을 이용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넓이 구할 때 써요. 그런데 미리 스포하자면 복습인 거죠. 다들 혹시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구분구조법이라고 잠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안 나왔는데 어쩌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쩌면 제가 방학 때 표현을 드리자면 되게 좀 올드한 방법 중에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냥 좀 방학 때보다 빨리 할까 하다가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서 방학 때 되게 혹시 프린트 이런 거 하나 키웠나 모르겠어. 이런 거 이제 한번 해보시면 옛날 사람도 이제 이런 넓이를 구했다는 거예요. 올드한 방법. 이것도 대충 느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페이지보다는 다음 장이 시험 문제라 걔를 이해하시려면 오랜만에 옛날 사람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간 이제 올드의 반대가 뉴 맞나요? 아무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상이 뭐냐면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순서가 요거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간만에.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그 위에 제목도 이제 얘랑 얘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걸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넓이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작년도에는 이 내용은 안 나왔는데 혹시 심지어 넓이 말고도 뭐도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 이런 입체 도형은 혹시 뭐가 있는 줄 알아? 부피라는 게 있어. 부피도 구했던 기억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피, 두 번째, 부피도 구할 수 있어요. 이 부피도 이제 정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거. 어차피 이제 길이 구하는 거를,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걸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 비슷한 느낌으로 부피도 구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게 이 넓이 구하는 거랑 이거 두 개였습니다. 뭐? 우리 도함수도 맨 마지막 내용이에요. 두 개 항상 같이 하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위치 이런 말 기억나시죠? 혹은 또 교재 나오는 표현 중에 위치의 변화량 하나 더 뭐게 해요? 보통 이 세 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거 말고 움직인 거리 라는 게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맨 뒤에. 요것도 이제 미분 반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세 가지 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고 좀 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맨 마지막에 잠깐 소개드린 게 어떤 곡선의 길이라는 내용도 나와. 제가 이제 오늘 일부 내용들은 부피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약간 주입식으로 할 수도 있어. 그냥 약간 이제 더 파고들면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이제 몇 개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총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최대한 잘 듣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왔나 시험 범위? 아,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나요? 근데 내 생각에도 진도가 느려지면 뒷부분에 이런 거 약간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한 이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아무튼 여기까지 쭉 설명해볼게요, 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자, 이번 페이지. 그럼 제가 이제 방학 때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요거 한 번 더 간단하게 드려볼 테니까 그러니까 요걸 한번 해보시면 이 구분 부족법이 와닿는다는 거야, 사실은. 자,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자, 우리 한번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프린트로 가서 저 위에 제목에 구분부족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방금 말했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넓이를 구했던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관련 문제가 밑에 1번 문제 보이세요? 자, 다들 혹시 1번 문제 우리 이거 언제 배웠지? 2차 함수랑 x축이랑 x는 1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 언제 배웠어요? 작년에 배웠잖아. 너네 구할 수 있겠네? 한번 구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미 저희가 가장 신상인 이 정적분으로 구하는 건 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거를 하는 것 자체는 시험 잘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해본다고? 얘를 해보면 요 다음 장 내용이 이해가 돼요. 아니 다음 장에 이런 관계를 맺을 건데 다시 얘랑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해보시면 와닿을 겁니다. 자, 다들 자 여기 제가 그러면 확대해서 자, 이 문제가 작년도 문제인데 자 방금 제가 쓴 표현 중에서 이건 안 지울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신상을 알고 있잖아. 제가 여기다가 한번 여기 써있는 정적분으로 구하는 거 한번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면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려볼게요. 2차 함수랑 그리고 x축이랑 그리고 x는 1 이런 식이죠. 다들 둘러싸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 부분에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지원아 얘 그럼 식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자, 정적분으로 식 세워볼게요. 자, 인테그랄 어떻게? 다들 이거 이제 오늘 나오긴 해요. 뒤에 잠깐 0부터 1까지 처음과 끝 쓴 다음에 자 보통 이 자리에 뭐 쓰는 줄 아세요? 보통 어떤 식을 써?
위에서 아래를 빼는 식을 씁니다. 다시 이번 문제는 현재 위에 있는 게 2차 함수고 아래에 있는 게 누구죠? x축. 또 식이 있어요. y로. 즉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다. 이거 오늘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 색깔을 쓰고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오늘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풀어보시면 가연아 혹시 정답 얼마나? 계산 안 해봤나? 이 정도는 뭐 한 2초 만에 가능하잖아요. 얼마일까요? 자, 3분의 1 맞나?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분구조법을 배운다고 해서 옛날 사람처럼 안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컨셉이 이렇게 옛날 표현이 나와. 그럼 선생님 바꿀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오랜만에 오른쪽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옛날 사람이 쓰는 이제 이 방법. 자, 구분구조법이란 게 어떤 안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는 친구도 있죠?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자,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만 그리겠습니다. 제 왼쪽은 뭐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만. 그리고 자, 여기 있는 x는 1까지 표현하고, 자,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구했지? 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기본도요. 일단 기본 가정은요. 옛날 사람도 직사각형 이런 건 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치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이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약간 오른쪽에다가 제가 약간 스몰 사이즈로 이제 몇 가지를 잠깐 시범 보여드리자면 방금 이 석준이 말대로 여기 이제 어떻게 있냐면 이런 직사각형 혹은 뭐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이제 표현하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 자 0부터 1까지니까 이제 길이가 1이죠. 얘를 이제 등분을 해, 등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는 2등분. 딱 이렇게 쪼개보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약간 여기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드냐가 또 원래 몇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봐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만드는 거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약간 안쪽에다가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여기다가 느낌 안 해요. 안쪽이 뭐지? 안쪽에 만드는 게 왜 상상이 안 되지? 잠깐만요. 미안해. 이게 안쪽에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상상이 안 돼. 이게 하나로 상상이 안 되구나. 이게 두 개면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요? 안쪽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로 상상이 안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안쪽 한 밖에 없겠죠. 아무튼 바깥쪽에 만들든 안쪽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이해돼요? 그리고 자, 그래 이제 말 나온 김에 이거 두 개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그려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봐봐. 여기 있는 y 값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요 y 값은요, 요 친구의 함수 값이거든. 즉,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한 거니까. 그럼 제가 편의상 이렇게 써도 될까요? f2분의 이런 식으로. 얘는 뭐죠? 얘는 f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지울게요. 직사각형 요거의 넓이, 이거의 넓이를 더하자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f2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구하면 당연히 정답이 아니잖아. 그치? 자, 원래 구하는 것보다 커요, 작아요? 이게 커지게 돼. 그 느낌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고? 여기를 2등분이 아니라 3등분, 4등분, 5등분, 6등분 내보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그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다가 그걸 이제 어디까지 보내버리면 리미트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같아진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 이해하시겠어요? 자, 얘 이해하시면 바로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점 해볼게요.
이게 이제 고분부족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처음 도입부에서 여기를 이제 몇 등분 할까요? 일단 처음부터 무한히 갈 수가 없다는 거야. 혹시 기억나? 지난번 시험 범위 급수. 그래, 급수에서 무한히 더할 때 어떻게 더하죠? 처음에는 n항까지만 더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처음에는 n등분을 해요. 그리고 리미트를 쓰다는 거야. 이해돼? 가겠습니다. 선생님, n등분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게 몇 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서 땡땡땡 이라 쓰면 됩니다. n등분도.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오랜만에 자, 여기 1을 n등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 있는 한 칸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여기가 n분의 1인 거 아시겠어요? 여기도 뭘까? n분의 2죠. n분의 1. 왜? n등분이잖아. 나누기 n이니까. 전부 다 n등분이야. 전부 다 n분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거잖아. 다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해봤지만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있는 함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채희야, 여기 있는 요 y값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희 편의상 이 함수식을 fx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f로 말할 수 있을까? 네, 여기가 fm분의 1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럼 승아야, 여기는 뭘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fm분의 2인 거 아세요? 자, 함수값이니까 얘네 둘을 더한 걸 쓴다는 거야. fm분의 2.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하나만 더. 여기는 fm분의 3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작업을 쭉쭉 반복하시면 저기 마지막 거 써볼까? 다들 혹시 이 친구는 뭔지 알아요?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여러분 혹시 f n분의 m 빼기 1인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친구는 뭐가 돼요? f1인데 같은 말이 f n분의 n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y 값들을 구할 수 있고 얘네들이 이제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넓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쓸게요. 이제 오른쪽에 넓이 구하는 내용을 한번 쭉 써보시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해 볼게요. n분의 1 곱하기 fn분의 1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n분의 1이죠. n분의 1 곱하기 fn분의 2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n분의 1 곱하기 fn분의 n 이라고 쓰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직사각형 n개, 총 n개일 겁니다. n개를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 시그마 같은 기호가 나오잖아. 혹시 이거 오랜만인데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자, 얘 시그마로 표현하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죠. 그리고 자, 보통 아까 교재에 보시면 이 친구가 뒤에 써 있어요. 보통은. 뒤에다 쓸 건데 다들 혹시 이렇게 써도 얘랑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써도 실제로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시면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리미트를 걸어야 끝납니다. 여기서. 자, 이제 이거를요 저희가 이제 어쩌면 리미트를 걸어서 무한히 이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을 이제 무한히 키우자라는 거지. 단순히 n등분이 아니라 그냥 이제 무한등분을 해버리면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교재 다음 장에 써 있는 뭐 그런 공식 같은 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자, 실제로 뭐다? 얘를 풀어보시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분분히 얘만 풀어볼까? 자,
자, 위에 보시면 이제 fx식이 나와 있잖아. 뭐 시그마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그마로 푸는 것도. 자, 그럼 여기에 있는 f 자리에다가 자, 실제로 계산까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도 거꾸로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자, 이거를 이제 f 자리에다가 저기 있는 x제곱을 대입하시면 n제곱분의 k제곱 곱하기 n분의 1 맞나요? 실제로 fx를 대입한 거예요. x제곱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숫자인 거 아세요? 얘 지금 주인공이 k거든요. 이 친구는 숫자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잠깐 빼놓을게요. 그리고 자, 남아있는 게 자, 오랜만인데 시그마 k 제곱이지. 다들 혹시 이거 공식 하나 아시나요? 수학 1 때 배웠는데 시그마 k 제곱 공식이잖아. 6분으로 시작하는. 자, 어떤 공식이었냐면 오랜만에 복습 6분의 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렇게 시그마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내용은 작년도 문제입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골 문제니까 우리 외웠잖아. 심지어 3차분의 3차니까 최이야. 얘 정답 몇 분의 몇이라 쓰는데? 여기 6분의 2 맞죠, 여러분들? 최고차항 개수분의 개수입니다. 해서 계산해 보시면 어이구야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기 옛날 사람 방법인데 뭐 이런 것도 할 줄 알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시겠다면 이제 여기 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식이 다시 한번 너네 지금 방금 이 식 필기해 놓은 거 있죠? 여기 필기해 놓은 거에 다시 한번 필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다음 장에 저희가 뭐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오늘 여기 첫 번째 메인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어차피 지금 저희가 여기가 정답이잖아. 거꾸로 가보자는 거야. 자, 여기서 좋다. 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n분의 1이 뭔지 아세요? 여기 직사각형에 뭐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가로의 길이에요. 가로의 길이였잖아요. 가로의 길이.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거를 보면요. 약간 여러분들이 뭐 가로를 어떻게 했구나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세로의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로의 길이를 함수값으로 구한단 말이야. 얘네들을 곱하시면 이게 뭐라고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거를요, 시그마 1부터 n 여기 있는 n 조각을 다 더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리미트를 걸었으니까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도 가능하시겠는지. 그 작업까지 하시면 뭐 일단 내용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밑에 있는 문제에 또 말 나온 김에 그냥 바로 설명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히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아까 미리 얘기한 부피. 어차피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한 게 저기 뒤에 나올 거예요. 부피도 구할 수가 있어요. 부피도. 자, 여기 보시면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 뭐를 구해라? 원뿔의 부피. 다들 혹시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시죠? 이거는 또 모르시면 안 될 거긴 하거든요. 다시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저는 여기 옆에 쓸까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간단하게 설명에 의해서 좀 짧게 쓴 겁니다.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거든요. 이런 상황의 세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부피 구하는 공식을 배워요. 그 당시에. 자, 여러분들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일단 하나 써드리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까지만 하시면 저게 혹시 무슨 공식인 거 아세요? 저건 이제 무슨 기둥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써드릴까요? 여기까지 끝나면 무슨 기둥 공식이야. 뭐 원기둥이든 뭐 삼각기둥이든 사각기둥이든
근데 기둥 모양은 다 정식으로 써요. 근데 보통 이 문제처럼 뿔이 붙으면 여기다가 뭐 곱하는 줄 아세요? 곱하기 3분의 1까지 곱하면 이게 이제 무슨 뿔 구하는 공식이에요. 꼭 원뿔이 아니어도 뭐 삼각뿔, 사각뿔 전부 다 이제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그래서 원기둥 따로 뭐 따로가 아니라 원래 기둥은 다 똑같아요. 공식이. 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밑넓이가 밑면의 모양이 원이잖아. 원의 넓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사각 기둥이면 사각형 넓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밑넓이 파이r 제곱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3분의 1 한 번 더 정리하자면 3분의 1 파이r 제곱 h라고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실제로 중1 때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증명이 잘 안 나와. 이 증명을 이렇게까지 하지 못해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간단하게 어떤 아이디어만 체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증명도 나옵니다. 요게 증명이 돼요. 적분을 이용하시면 이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 전략은 바로 가겠습니다. 저 위에랑 마찬가지로 좀 크게 쓸까요? 갑자기 기억난다. 이게 되게 쉽지 않다. 그리 쉽지가 않아. 얘를 이제 똑같아. 자, 너네가 이제 원뿔은 몰라도 일단 뭐는 알고 있다는 가정이야. 그 원기둥은 알다는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원기둥도 그러면 안 되긴 해요. 그 옛날 사람은 원기둥은 알았어.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런 뿔 모양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자? 자, 이번에 역시나 n등분 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로로 자를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선을 그은 다음에 세로로 n등분 그림 힘드니까 딱 몇 개만 합시다. 힘드니까 하나, 두 개까지 할게요. 점점점 밑에 하나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이 높이를 n등분 한 거예요. 높이를.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선을 연장하세요. 너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눈으로 볼 때보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좀 더 와닿아.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돼요? 요렇게 이제 김밥 너무 안 예쁘긴 한데 뭐 대충 하지 않냐? 미술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잘 모르겠네. 잘하고 있나? 공기도 그러니까 그 엄마 김밥과 터진 그런 느낌이네. 자, 공기도 지금 바깥으로 삐져가는 중이니까 뭐지 이거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네, 아무튼 약간 케이크 모양 같은데 몇 단 케이크 있잖아요. n단 케이크예요. n단 케이크. 너네 생일상에 이제 n단 케이크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처음에는 2등분, 3등분, 4등분 했다가 점점점 이제 n등분까지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위에랑 비교해 보시면 질문. 우리 이제 여기서 먼저 원기둥의 여기 높이는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n등분 했으니까 이거 한 개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n분의 h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n분의 h, 여기도 마찬가지로 n분의 h가 되고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이제 반지름 길이를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자, 이 반지름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들어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맨 밑에 있는 게 반지름이 R이죠. 자, 혹시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이 반지름 구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게 닮음으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자, 설명은 요 맨 위에 거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닮음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 이렇게 삼각형에 주목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닮은 비로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식 세워볼까요? 자, 어떻게? 어쩌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인 거잖아. 다시 닮은 비로식 세워보시면 n분의 h 대 h는 얘를 제가 그럼
네모라고 둘까요? 네모라고 두면 네모 대 R이다라고 닮은 비를 셀 수가 있다. 닮은 비. 자, 이에 풀어보시면 H 곱하기 네모는 n분의 HR이 됩니다. 양쪽에 H를 나누시면 맨 위에 친구가 n분의 R이 나와요. n분의 R. 다시 얘가 이제 n분의 R이다라는 거예요. n분의 R. 그럼 질문. 혹시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 그 다음 친구는 뭘 것 같아요? n분의 2R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등차수열처럼 n분의 R이 하나씩 추가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맨 밑에 있는 요 R이죠, R. 얘도 굳이 말하면 n분의 n R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해? n분의 R, n분의 2R, n분의 3R, n분의 4R 하다가 n개가 모이면 n분의 nR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R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아까 위에 똑같아요. 원기둥 부피는 구할 줄 알잖아. 원기둥 부피 다 더하는 거지. 써볼까 한번? 자, 원기둥 부피 파이 R 제곱. 자, 이제 여기다 부피라고 쓰겠습니다. 자, 원기둥 부피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그렇죠? 여기 지금 첫 번째 거 원기둥 부피예요. 첫 번째 거. 그리고 플러스 파이 n분의 2R 제곱 곱하기 n분의 h 플러스. 얘를 언제까지 더하면 맨 마지막까지 더합니다. 자, 파이. 자, 그냥 n분의 nr이라고 쓸게요. 뭐 r도 맞지만 좀 t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총 n개짜리를 다 더한 거예요. 원기둥 n개를 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서 계산을 끝낼 수도 있는데 시그마를 좀 할 줄 알면 시그마가 훨씬 좀 간단하긴 해요. 막상 해보시면. 시그마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부터 n까지.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바뀌는 게 이 자리가 바뀌잖아. 저 자리를 k로 바꾸시면 돼요. n분의 k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라고 쓰면 시그마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자, 시그마까지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붙이면 끝나? 여기서 역시나 뭐? 리미트를 붙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무한뿔의 부피랑 이론상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리미트 한번 붙여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에 쓸 때 요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거 지수 쭉 분배해서 쭉쭉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그마 안쪽을. 자, 파이 곱하기 n 제곱분의 k 제곱 r 제곱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n분의 h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현재 주인공 문자가 k거든요. 이 k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숫자라 보시면 돼요. 다 바깥으로 꺼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보시면 나오세요, 숫자님들. 그러면 n 3제곱분의 r제곱 h가 다 튀어나오고요. 파이도 튀어나오고요. 안에 남아있는 게 또 역시나 시그마 k제곱만 남아있네요. 이렇게. 여기서 아까 공식 한번 했잖아. 그 공식 하면 쓰면 대충 끝이 납니다. 자,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 k제곱 공식 한번 이용해 보시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나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3차식분의 3차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를 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는 줄 아세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뭐 h가 딱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밑에 붙잡고 있는데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구했다라는 게 고공조건이야. 오랜만에 기억나셨나요? 네. 그래서 정리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관련 빈칸 문제가 나오는데 걔네 한번 숙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면 이제 빈칸 정도는 뭐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교재로 돌아가서 자 이제 보시면 이 내용이 잘 써있다는 거야. 한번 위에 읽어나 볼까요? 위에 이제 읽어보시면 너네가 아마 이거를 해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걸 읽어봐도 이게 막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는 좀 와닿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봉조건은요 앞에 안 써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주어진 도형을 밑줄 어떻게 작은 기본 도형으로 잘게 쪼개요. 기본 도형이 여러분들이 아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기둥 그런 것들을 정말 기본 도형이라고 불러요. 제일 심플한.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합을 극한값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오른쪽에 쌤 기본 도형이 뭐예요? 써있네요. 기본 도형은 직사각형, 원기둥, 직무매치 같이 이런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정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좀 구하기 쉬운 것들을 기본 도형이라 불러요. 아무튼 써있고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실제로 구하는 순서가 나와 있잖아. 방금 푼 순서예요. 첫 번째, 자 어떻게 한다고? 어떤 주어진 공간의 n 등분해서 도형을 n개의 기본 도형으로 차례게 쪼개요. 일단은 n개부터 가야 돼. 처음부터 무한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n개로 쪼갠 거 가지고 그 n개의 넓이의 합, 너네가 아는 말 중에 SN 혹은 부피의 합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 어쩌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데 이어서 보통 정리를 좀 해요. 아까 저희가 시그마 정리하면 시그마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 정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여기다가 어정가 요거만 할까요? 극한값. 그럼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걸어가지고 극한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이제 실제로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내용은요, 보시면 방금 했던, 제가 실제로 요 두 문제를 따온 거라서, 혹은 여러분들이 요 다음 장에 보시면, 한 번 더 연습이라고 있긴 해요. 요것도 한 번 더 연습해보시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아니, 그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숙제라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장. 자, 이제 다음 장의 별표입니다. 솔직히 말할게, 이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얘를 한번 해보라는 게 이번 페이지를 이해하려면 쟤를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위에 별표 하나 쓰겠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100% 확률로 시험 나올 건데, 자, 요게 제목이 이제 방금 했던 그 제목이에요. 첫 번째, 정적분과 이게 어쩌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아까 제가 쓴 필기 쓸까요? new. 이제 가능하면 이제 신상이라고 보면 돼요. 정적분과 뒤에 보시면 급수의 합. 이게 혹시 먼저 아세요? 사실 저희가 방금 했던 게 약간 일종의 급수 같은 걸 보시면 돼요. 방금 했던 거 old 또는 방금 했던 구분 구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관계라는 제목인데 아까 말했지만 저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번 페이지 밑에 문제가 보시면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프린트했던 그 작업이 약간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바꿔서 풀 건데 어떻게 풀실 건지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밑에 한 번 더 써있죠. 다시 혹시 여러분 이게 방금 했던 구분구조법을 보이세요? 방금 했던 자, 한 번 더 필기를 도와드릴까요? 쌤, 여기 있는 이거 무슨 필기예요? 다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오른쪽에 써있긴 한데 이게 아까 했던 가로의 길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쌤, B 빼기 A가 뭐예요? B 빼기 A가 뭘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이건 안 했는데
만약 이렇게 나와 있으면 n등분 할 거잖아. 자, n등분을 했을 때 여기 한 개 길이가 얼마인 거 아세요? 이거 n분의 2라는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구해? 먼저 이 길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b 빼기 a예요. 길이가 2잖아. 나누기 n. 요게 저겁니다. 보통 수학에서 델타라는 게 그런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뭐 써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가로구나 라고 한번 써드릴게요. 그 왼쪽은 뭘까요? 세로. 아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더 와닿는 거예요. 여기는요, 세로를 구할 때 함수값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세로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시그마 1부터 n까지 여기를 뭔지 아시죠? 그 직사각형 넓이를, 기본적 넓이를 n개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리미트를 건 요 왼쪽 방식이 위에 써있는 구분구조법, 급수의 합, 이 내용인 거고, 이제 우리가 한 건 뭐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걸 보시면요, 사실 여기에 A부터 B까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처음부터 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여기 안에 이 식은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들어가면서 쓰는 정적분이 관계가 써있다 라고 또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몇 가지 공식이 써있는데 제가 오랜만이니까 그냥 이제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써있는 것들이 방금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다 써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만약에 하나 외울 친구들이라면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2번을 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굳이 하나 외울 친구들은 여기 있는 4개를 다 외우지 말고 요 2번 요 친구를 그냥 암기하세요. 이 친구만 암기하세요. 왜? 나머지는 사실 이게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개가 아니라는 게 약간 이제 보기에 따라서 저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이 써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2번만 외울 건데 2번부터 한번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자 밑에 이제 문제가 나와. 너네가 이제 이 2번을 쓰려면 주어진 문제를 먼저 시그마로 표현해봐. 보통 약간 여기는 좋은 습관이 시그마로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기 써 있는 A가 뭔지, P가 뭔지. 그러니까 너네가 확인할 게 총 3가지인 거야. 첫 번째, A가 뭔지. 보통 이제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왼쪽 자리가 A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P가 뭔지. 보통 여기 이제 n분의 pk, 이 자리 P. 그리고 자, 오랜만에 하나 씩할 게 있어요. 여기가 P면 바깥도 P가 됩니다. 여기 2개를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PP로. 그리고 자, 세 번째. 얘를 또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에 F라는 게 있잖아. 밑에는 이제 F라고 안 써 있어. 내가 딱 보고 이제 함수가 이거구나. 또 볼 줄 아셔야 돼요. 요 3가지를 체크했으면 이제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쓴다고? 아래 끝에 A를 씁니다. 위 끝에는 A 더하기 P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여러분이 확인하신 함수를 딱 쓰시면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뭐 공식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마 지난 방학 때는요, 아마 그냥 해봐라라고도 말한 적이 있긴 해요. 사실은 어떤 친구는 사실 뭐 딱히 인식 안 하고도 방금 이제 구분구조법을 이해하시면 대충 저희가 했던 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따라 어떻게 잘해요. 뭐가 느낌이 오거든. 아, 이거 걔 한 거구나. 자, 한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친구들은 2번 공식을 하나만 암기하세요. 밑에 있는 건 2번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야.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관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번 먼저 해볼까요? 자, 몇 문장 풀어볼게요. 5번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리미트.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어떤 함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싶으면 거꾸로 역추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한번 구해봤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 식이 좀 눈에 익는 거지. 뭔가 쓰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40초 뒤에
사실 보통 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풀이가 오래 안 걸려요. 일단 보면 알아서 해요. 보면 적당히 무슨 함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한 거구나 라고 나중에 시험 앞두고는 빨리빨리 돼야 될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하는 게 일종의 번역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번역. 저는 항상 이런 비유로 그냥 번역하는 겁니다. 약간 영어로 써있는데 한국말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사람의 언어로 막 써있는 거지. 뭐 어떤 의미로 막 옛날 사람들이 약간 정말 생쇼를 난 거예요. 구하라고. 우리는 이제 이거는 바로 정적분으로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직관적으로 푸는 것도 보여드리고 위에 공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네 자 혹시 이거 직관적으로 어떤 함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한 건지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뭔가 직관적으로 지금 속줄이 말하면 함수가 이거 같대요. 혹시 이거 같으세요? 여기 뭐 이도 보이는 거 뭐 그럴 수 있게 보이는데 자, 얘를 혹시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혹시 이거를 어쩌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적어 나오는 거 아세요? 자, 그럼 제가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살짝 그려가지고 EX의 지수함수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어쩌면 0부터 1 너네가 아까 그 프린트 했던 게 이자가 오잖아. 먼저 얘를 n등분하지.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가연아 한 조각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n등분하면 n분의 1. 여기 n분의 1. 이게 어쩌면 가로의 길이로 보이네요. n분의 1. 그쵸? 그리고 자, 우리 여기 있는 함수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x에 대입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실제로 대입해보시면 여기에 2의 n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지원아, 요 그 다음 거는요 함수 값이 뭘 것 같아요? 2의 n분의 1. 얘네들. 그럼 이거네 그냥. 이거 했겠네 그러면 딱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사실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도. 그래서 요건 거 확인했으면 바로 가자는 거야. 인테그랄. 그러니까 저희는 저렇게 안 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기승전 정적분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 이유가 없어요. 괜찮아? 그래서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오시겠죠. 뭐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 더. 자, 위에 있는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공식도 한번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잘 들어봐. 너희 공식을 이용하려면요, 여기 있는 이 식을 먼저 뭘로 바꿔야 되는 줄 아세요? 일단은 시그마로 먼저 바꾸실 거야. 시그마로. 자, 주어진 식을 시그마로 바꾸셔서 이제 위에 있는 모양처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암기한 모양처럼. 가볼게요. 시그마 리미트로 쓰고요. 리미트 먼저 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죠.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걸 시그마로 표현하시면 2에 N분의 K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뒤에다가 곱하기 N분의 1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공식을요 힐끔힐끔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공식을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 위에 공식을 잘 외우셔야 되는 게, 자, 공식을, 자, 보시면, 다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n분의 pk. pk 곱하기 n분의 p. 이거죠? 이거 맞나? 이거잖아. 이 모양처럼 바꿔줄 거예요. 그럼 먼저, 보통 순서가 뭐냐면 이 F를 먼저 찾는 게 순서예요.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지금 F가 뭔지는 아시겠죠? 방금 보신 것처럼 F가 뭐라고 지금? 뭐가 딱 봐도 이제 여기가 F야,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F를 먼저 찾아야 돼. 이 F라고 안 써있단 말이야. 아까 F가 지금 이겁니다. EX.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식을요 한 번 더 쓸게요. 주어진 식을 F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자, 이제 안에다가 뭐 쓰면 돼요? 안에다가 n분의 k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모양과 힐끔힐끔 비교해 보시라. 힐끔힐끔. 그럼 질문. 여기 현재 A가 여기서는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A라고 써있는 게 여기 안쪽에서 누굴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여기 써있는 P라는 게 안쪽에서 누군지 아시겠어요? 1.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 1이 여기도 1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럼 딱 위에처럼씩 바뀐 거 보이세요? 위에처럼. 그럼 이제 외운 결론을 쓰면 돼요. 자, 인테그랄. 밑에는 0을 쓴다고 했죠. A를 씁니다. 위에는 0 플러스 P, A 플러스 P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있는 함수를 쓰시면 요게 이제 뭐 공식이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자, 그 밑에 있는 7번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직관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 딱 봤는데 대충 뭐 느낌 오는데요. 그럼 뭐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두 번째는 이제 직관이 좀 약한 친구들은 그냥 한번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그 암기한 공식의 모양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보통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시그마로 묶으셔야 되고 두 번째 보통 F를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먼저 찾아 껍데기가 뭔지부터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막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너네가 지금은 좀 처음이라 그런 건데 나중에는 매년 그랬어. 나중에는 잘하더라고. 딱 뭐 대충 보이는데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일단은 뭐 좀 한 장밖에 안 했지만 머리 쓴 것 같아. 오히려 오늘 약간 여기가 좀 내용이 많고 뒤에는 또 너네가 아는 게 많이 나와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소리 나왔어요? 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럼 제가 칠판이랑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번 문제도 역시나 뭔가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요, 이번 페이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리. 아까 말한 혹시 직관 가능하시겠어요? 이 문제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겨. 이게 약간, 근데 직관으로 가든 이걸로 가든 함수를 보통 먼저 뭐 함수를 어떤 함수를 했는지 얘 혹시 지금 무슨 함수인 줄 아세요? 이게 약간 있잖아. 제가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기에 따라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이게 또 이제 사실 함수를 방금 속줄이 말대로 fx를 lnx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마 이렇게 보시면 하나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게 현재 자 lnx로 본다는 말은 이 파란 색깔을 껍데기로 보겠다는 거야. 하지만 안쪽에 그냥 n분의 1이 아니지.
이거 1 플러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거면요, 요 1 플러스가 뭐냐면 이렇게로 가야 돼요. 이 경우는 1부터 가면 저런 식이 나와요. 선생님 왜요? 한번 더 보여줘. 로그 함수 이 모양이잖아. 그치, 너네 역시나 1부터 2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추가한 거 해보시면 왜 이런 게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n등분하시면 여기 한 조각 길이가 또 얼마? n분의 1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 만들려면 이 친구 y값 필요하잖아요. 혹시 여기 y값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얘는 지금 맨 앞에가 1이잖아. 도와줄래? 여기 지금 x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x값이? 그냥 n분의 1이 아니라 이게 1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프린트에서는 맨 앞에가 0일 때는 0 플러스 n분의 0 그런 게 없고 사실 1 플러스면 저 자리가 맨 첫 번째 출발점이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자리가 1 플러스 n분의 2 자리야. 그래서 이 문제를 lnx로 보실 거면 1부터 2까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또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을 더 보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거 말고 자 이제 이거 푸시면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정답입니다. 요거 둘러싸인 넓이 구하시면 돼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야. 혹시 승아야 함수를요 어떻게도 볼 수 있게? 오, 이해를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다. 함수를요 이렇게 보는 것도 실제로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보면요 x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면 0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유형 중에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올 거야. 뭔가 같은 상황인데 기억, 이응, 디귿 저희 만렙 PM이 나온 적이 있는데 같은 게 있는데 좀 생긴 게 달라. 어쩌면 제가 앞장에 약간 위에 식이 많았잖아. 4개라고 말했던 이유가 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이 식을 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나 봐봐.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이 말도 이해돼? 지금 뭐랄까? 얘랑 얘 지금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사실 이거 평행이동관. 자, 얘를요 어떻게 평행이동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알다시피 이 식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면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리가요. 식도 한 칸 움직이고 구간하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해하시면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식으로 안 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이것도 가능해. 만약에 이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도 원하는 볼 수 있긴 해요. 물론 그렇게 볼 이유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본다고 치면 범위가 어디면 돼요? 이 말까지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이해를 하라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보여준 거야. 뭔가 이런 생각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식이야.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직관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요거까지 말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공식을 이용할 친구들은 먼저 시그마로 표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시그마로. 시그마 1부터 n까지 ln 1 플러스 n분의 k 맞나요? 뒤에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식 세우신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함수를 먼저 가긴 하네요. 뭘로 갈 건지. 근데 이 경우는요. 딱 봐도 보이죠? 여기 있는 ln 이 친구를 함수 f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바꿔보시면 위에 있는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가 a죠. 여기가 p죠. 똑같고요. 그럼 바로 공식을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공식 가보시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위에는 a 플러스 p입니다. 2까지가 되고 요 식을 쓰면
결국 이제 이렇게 풀었단 말은 이것처럼 푼 거예요. 파란색처럼.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지. 괜찮으세요?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10시 3분인데 저희 10분까지 쉬었다가 뭐 그 다음 내용은 작년도랑 똑같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